오늘은요,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던 그런 분이죠. 바로 만날게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런 밝은 목소리 너무 좋네요. 지난번 하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일단 네. dolby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왜요? 알아보고 진짜 수백 명이 전화 오셨어요. 본인이 너 뭐- 아니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말. 근데 수백 명이나 인맥이 있으세요? 네, 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것도 워낙 또 말했던 친구가 유명해요. 예. 무속인은 아닌데 유명하고 이래서 그냥 흔히 말해서 봉사죠. 네, 봉사를 좀 다니는 그런 좀 애다 보니까. 이야,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아보시고 연락이 오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 산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 친구 네. 산이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그 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는 불알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친구이고. 알친구, 예. 네, 완전 찐 친구인데 저희가 작은 시골에 살아요. 경남 거창에 살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다 나이도 들고 도시로 와서 일을 하게 돼서 예.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흔히 말해서 신내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고2 겨울방학 때 오게 됐어요. 참고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이고요. 의대생을 지망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형님 두 분이 또 의대를 다니시고 지금 의사시죠, 이제는. 그 정도의 스펙인데 안타깝게 좀 그 신기를 받아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거절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쪽 다 잃을까봐 그 당시는 너무 무서워서 받아들이지만은 절대 무당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15년을 흐른 지금 현재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정말 센 신내림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좀 유명할 정도로, 왜냐면 동료가 아니지, 그냥 주위에 있는 무속인 분들이 너 했었으면, 정말 뭐 천하십 명? 네, 그 정도 소리를 들었을 거다. 만신 막 이런 네. 거. 네, 정말 그 정도를 들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거부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겪은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쵸. 그런데 거기에 바라지를 또 저희가 가끔씩 친구니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연관성 있는 얘기만 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보여요. 지난번 무속인은 아니지만 신기를 받은 제 친구 산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대구에 살거든요. 저희가 대구에 사는데 친구 산이가 신기가 오고 나서 정말 10년을 힘들어했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사실 뭐 자기더라고 해야 되겠죠? 수면제 과다 복용도 하고 좀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다행히 정신을 좀 차리게 좀 만들었는데 길을 누르려고 여러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뭐 바다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속인 분들도. 근데 친구도 마찬가지 길을 좀 누르려고 어째저째 알게 되다가 지인 무속인이 좀 여러 명 알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대구에 오게 됐는데 똘비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대구에는요 정말로 유명한 고분군이 하나가 있어요. 팔공산 아래. 경주에 있는 고분군처럼 여기가 불로고분군이라고 경주만큼 무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무덤의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픈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법당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법당이 결국에 무속인들 분들이 이제 일하고 계신 장소잖아요. 근데 바로 앞이에요. 정말 한 5m? 심지어 거기 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유치원도 있어요. 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심지어 카페도 많아요. 카페도 많고 뭐 법당이라고 해서 뭐 거기도 많은데 산이도 이제 길을 눌리려고 좀 도움을 받던 여성 무당 집에 잠시 거기 살게 됐어요. 거기가 1, 2층이거든요.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라서 저도 그런가 제가 먼저 거기 2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거기 동네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뭐 얘 입장이나 뭐 저 입장에서도 뭐 친구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거기 살게 됐는데 거기 바로 앞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5m가 바로 앞에 고분군이거든요. 그런데 한 날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너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여기 잠시 들릴 일 있으면 와줄 수 있냐? 지금 강아지 너 산책 자주 하니까 저희 강아지가 바깥 배변이라서 또 가깝거든요. 정말 가까워요. 아파트에서 가까워서 가게 됐는데 그 당시는 저는 여성 무당분인 줄은 몰랐어요.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연락이 없으면 네가 신고를 하거나 여기로 올라와 줄 수 있냐. 그냥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이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니까 그래 뭐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갔는데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정말 대단지거든요. 대단지 아파트인데 제가 3차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 친구 산이와 옆에 있는 여성 무당분이 같이 간 곳이 2차거든요. 저는 3차고 이제 2차 아파트를 가게 됐는데 이제 올라가고 꼭 부탁한다. 여성분도 부탁해요 친구 이렇게 말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밑에 강아지랑 산책하고. 근데 1시간 정도 지났나 두 분이서 정말 땀을 있잖아요. 비오드 들으면서 뭔가 큰 것을 본 것처럼 패닉 상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제가 연기를 좀 하자면 이런 있죠. 이런 그냥 마라톤 뛰다가 둘 다. 그리고 여성 무당분은 턱 주저앉고 그래서 바로 앞에 마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음료수 사들고 진정하라고 일단 물 먹이고 일단 둘 다 이제 비실비실하면서 이제 거길 갈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보내고 나서 이틀 뒤에 궁금하잖아요. 너이씨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말해줘라.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이씨 그럼 다음에 안 간다 했는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산이가 그 집에 머물면서 바로 앞에 고분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어떤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됐어요. 산이가 이제 지내는 데가 2층이었는데 또 할아버지가 저기 올라가시네. 여러 번 보다가 항상 근데 공통점은 봉지를 2개 항상 들고 다니세요. 예. 하얀색 봉지, 검은색 봉지 그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어느 한날 이제 산이도 답답하니까 앞에 산책을 나가게 됐나 봐요. 산책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 할아버지랑 마주치게 됐나 봐요. 가까이 마주치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산이가 멈추더니 자기도 모르게 90도 인사를 그냥 하게 됐대요. 그냥 90도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정도 있죠. 내가 왜 이걸 인사를 하고 있지?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또 인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자네도 무당이야?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내림받은 그런 애기인가? 그냥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시는데 엄청난 아우라를 느꼈대요. 거기서. 그냥 흔히 말해 뭐 팩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요즘으로 치면. 그 팩이를 느껴서 막 정말 이렇게 떨렸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그 봉지 그냥 들고 또 올라갔는데 한쪽에는 뭔가 봤더니 고양이 밥. 그리고 한쪽 봉지에는 그냥 쌀이 있는 거예요. 쌀이 있는데 거기 무덤이 제가 수백 개가 있다고 했죠. 쌀 쪽에 고양이 사료 한 뭉큼, 또 쌀 한 뭉큼 어느 특정 무덤에만 그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우라를 느꼈으니까 그냥 산책 그만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같이 있는 여성 무당분께 물어봤대요. 저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엄청난 아우라를 또 느끼고 인사를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또 봉지에 고양이 사료와 쌀을 뿌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무속인 분이 너도 드디어 봤구나. 나는 한 13년 정도 봤는데 드디어 너도 봤구나. 그럼 저분이 누구시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속인 분이 나도 그냥 멀리서 보는데 너무 아우라가 세서 가까이를 그냥 못 가겠다. 그런데 수십 년 가까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우연찮게 마트 갔다 오다가 보게 됐는데 뒤에 엄청난 귀신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귀신을 끌고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되게 좀 특이했어요. 아, 군복이래요. 군복인데 베트남 전제 월남전 생각하시면 그 베트남 군인들 있죠. 그냥 일반 옷들. 그런 또 군복도 있고 뭐 북한 인민군 뭐 여러 일단 군복 입은 귀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저 할아버지 참전 용사시다. 거기까지는 알 것 같았대요. 그리고 따라오는 귀신들이 할아버지가 죽인 사람들인 것 같대요. 6.25 때와 월남전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다가 저렇게 끌고 다니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의 아픈 역사잖아요. 원호는 될 수가 없죠. 내가 총 땅 쐈는데 누가 맞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찌됐든 할아버지께서 살생에 대한 걸 약간 반성을 하시는 느낌인 거는 같았대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좀 특이한 게 고분군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덤이잖아요. 저기에 귀신들을 왜 끌고 갔나 봤더니 위를 올라봤대요. 할아버지가 올라가시는 위를 그냥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또 고양이 귀신과 그 당시 뭐 신라시대에 입던 옷, 조선시대에 입던 옷들 있죠. 또 그 귀신들이 나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 그냥 거기서 이 무당분은 패닉이 와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시하게 됐대요. 이거는 뭔가 있는 분이다. 근데 거기까지는 알게 됐는데 그러다 어느 한 날 비 오는 날에 산책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산이도 그때 또 산책하러 또 나왔나 봐요. 할아버지가 이제 고분군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지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심하게 미끄러지시니까 다치실 거 아니에요. 산이가 그래서 부축해드리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비 오는 날이니까 좀 그게 덜했나 봐요. 약간 그 아우라가.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아이고 그래 자네 고맙네. 그러다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겠어? 괜찮겠어? 이 말 하시는 거야. 아유 어르신 다치셨는데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고맙네. 근데 괜찮을라나?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로 모셔다 드렸대요.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내일 내가 양봉을 하러 간다. 그 한 통 주고 내가 쌍화차 대접할 테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와라. 나도 집안에 누군가를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말동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나갔대요. 산이도 나왔는데 여기서 산이가 느낀 공포가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자기는 받았는데 그 또 집이 1층이에요. 아파트 1층이 그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오지 말고 내일 오라는 말을 하시니까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 얘 입장에서 무조건 나도 내일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무당분께 내일 같이 가보겠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여성 무당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고민을 정말 했대요. 한 20-30분은 진짜 말 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도 알겠다 하고 그냥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내일 와줄 수 있냐? 뭔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게 됐는데 일단 무당 차림의 옷은 입지 않았어요. 둘 다 평범한 옷 입죠. 평범한 옷을 입고 그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거기서 저도 본 게 있거든요. 이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혼잣말 있죠. 여성 무당분이요. 이거 이런 식으로요. 이거 돌아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산이도 느끼기에 얘가 완벽하게 신뢰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얘는 받으면 떼내려고 하고 길을 눌리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여성 무당분이 자꾸 이렇게 겁을 먹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지 말까요? 얘들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무조건 오히려 더 가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갔대요. 그리고 배를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 휠체어 타시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료로 주시던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다른 할아버지가 얘네들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대뜸 어서와가 아니에요. 대뜸 어서와가 아니고 얘네들 사기꾼은 아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무당은 아니라는 거겠죠. 대뜸이라니까 기분은 서로 둘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미 옆에 있는 무당분은요 말을 잃었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왔어? 총각이 왔어? 옆에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셨네? 아이고 한 20-30년 됐네. 그러니까 이 됐네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신기를 받은 이제 여성분도 알아본 거죠. 좀 오래된 무당 아가씨네. 그러게 얘네들 진짜 사기꾼 아닌 것 같다. 옆에 동료 할아버지도 말씀을 알고 보니까 두 분이 형제셨어요. 할아버지 두 분이 형제신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는 이유는 전쟁 중에 다리를 잃으신 거세요. 전쟁에 다리를 잃으신 거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용감히 싸워서 일단 멀쩡하신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아서 꿀 한 통 내드리고 쌍화차를 한잔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느꼈는지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거다. 지금 말 못한다. 한 10분 정도 쌍화차 마시고 찬물 한 잔 먹으면 좀 진정될 거다. 얘기를 또 여성 무당분께 하는데 여성 무당분 정말 거기서 말을 안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산이가 예 어르신 그런데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 이거 옆에 있는 선생님께 언뜻 들었는데 혹시 뒤에 영가들이 다 할아버지가 살생을 하신 분이냐 그냥 용기 있게 물어봤대요. 산이가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휠체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와 이거 진짜 용하네. 나중에 크게 될 놈이네. 예. 진짜 맞으시냐 하니까 맞다. 나도 사실 본지는 얼마 안 됐다. 본지는 한 15년 20년 밖에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여성 무당분이 흐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약간 하는 거 있죠. 예. 인사를 하는데 그 방향이 안방이었어요. 안방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안방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데 그 옆에 휠체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봤구나. 또 봤구나. 자꾸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도 답답하니까 야 빨리 얘기해봐. 근데 얘가 갑자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제 친구 산이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문 내지 말라는 조건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한 게 자기도 드디어 봤대요. 저기 문을 열어볼래? 라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볼래? 했을 때 무당분은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산이가 예 어르신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라고 그냥 물었대요. 들어갔다 와라. 너는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산이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별 느낌을 못 느끼다가 어떤 칼 한 자루가 있었어요. 예. 그 칼이 임진왜란 당시요 쓰던 장군이 쓰던 칼이에요. 임진왜란 때 쓰던 장군님이 쓰던 칼인데 이게 제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추측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순신 장군님 영화가 나왔죠. 거기 오른팔의 후손인 것 같대요. 예. 이 두 분이. 오. 왜 그 후손이냐면 칼도 있고 고향도 전라도시고 그리고 족보라고 해야 되겠죠. 한자로 된 옛날에 막 있던 책들 있죠. 그 책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산이가 이거 선조님들이 장군이셔서 그런가 이 두 어르신들도 전쟁에 어쩌다 참가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와, 그 장군님이 후손답다. 그랬는데 거기서 산이가 갑자기 덜덜덜 얘도 떨기 시작했어요. 예. 떨기 시작하고 얘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이 뒤집힌 것 같대요. 거기서 그 선녀 무당님이 들어오셔서 얘를 끌고 나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말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쾅 닫았어요. 죄송합니다 문을 쾅 닫아서 나하고 여기 어르신 저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저도 숱한 여기 무속 생활을 하다가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런 거 본 적도 처음이고 그러더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안 쓰러진 게 좀 용하다. 오.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나눴나 봐요. 예. 사실 한 명이 왔다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예. 무속인 분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아파트 단지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너네들은 좀 우리가 또 뭐 항상 여기 제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너는 아직 애기라서 그런가 보다. 제 친구 산이한테는 그러고 너는 들어갔으면 나도 솔직히 장담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안 데리고 가려고 한 거고 일부러 제 친구 산이한테만 들어갔다 원래 물어봤단 거예요. 그래서 걔를 끌고 나오고 어르신 다음에 찾아뵙고 오늘 차 잘 마셨어요 하고 꿀을 들고 나왔대요. 네. 나와서 하는 소리가
저승사자나 저승차사분들도 있죠. 머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머문다고요? 네, 머무는 곳이었어요. 예. 거기서 무속인 분들도 그런 장소를 못 찾는데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 저승사자라고도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예. 그 장군님이 일단 그 일대의 저승사자이신 것 같대요. 그 저승사자이신 것 같고,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이 할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시면 다음일 것 같다는 느낌이래요. 그런데 무당분이 너무 공포를 느꼈던 게 갑자기 이제 산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거기서 6, 7명이 갑자기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식 뭐야 라는 표현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무당분이 너무 무서워서 산이를 데리고 나온 거였대요. 그런데 거기가 저승사자들이 머물거나 잠시 쉬어간다는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 그냥 쉬어가는 쉼터라 가면 저희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선녀무당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저 할아버지 두 분은 저걸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모시게 된 거야? 뭐 후손이라서 그런가? 그 장군이 후손이라서 그런가? 자기도 너무 처음 봤대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저 두 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혹은 저승차사가 되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선택받으려면 선택받은 자이라는 건데, 그러다가 선녀님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네. 궁금해서 이분들도 뭐 동호회 같은 게 있잖아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그래서 뭐 묻고 그래서 구미호를 모시는 정말 용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호선을. 구미호 그분께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 안 죽은 거 진짜 다행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집을 가게 됐대? 너 왜 갔냐? 이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나는 사실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사당이라고 되겠죠. 모시는 거. 그 방은 들어가지 않았다. 너 만약에 들어갔으면 죽었거나 아니면 밤 패닉돼서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걔는 정말로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냥 반인간이 들어갔다 나온 거라서 별일이 없는데 분명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죄를 빨리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아무런 해를 입지 말라는 죄를 빨리 드리라는데, 어느 한날 이제 꿈을 꿨는데 산이한테 그리고 그 선녀무당님한테 동일하게 비슷한 꿈을 꾼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곧 이 둘이 죽는다. 곧 이 둘이 죽는데 니네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 그 할아버지 본명을 좀 말하기는 그렇고 똘비 할아버지라고 얘기할게요. 이 똘비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되면 너네가 15일 동안만 이 무덤에 고양이 사료나 쌀을 좀 뿌려달라. 이 꿈을 꿨대요. 산이가 먼저 꿨대요. 예. 그리고 선녀무당님도 이후에 그 비슷한 꿈을 꿨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이제 멀리서는 봤죠. 이제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말도 안 걸었는데 어느 특정 한 1, 2년 지나니까 더 이상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자기도 고양이 사료도 주고 쌀도 뿌리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그 할아버지를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제 더 다른 센 무속인 분이 오셔서 그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승차사가 되면 그때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래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고양이 살을 뿌린 이유는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었거나 동물들도 학대를 당해서 거기 고양이가 근데 진짜 많거든요. 네. 정말 많아요. 네. 동물 귀신도 많은가 봐요. 고양이 같은. 다 같이 데려가려고 혹은 또 너무 고마우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알게 되고 나서 한번 죄를 지내드리고 산이는 저랑 그 할아버지 집을 갔는데 진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부적이란 거 해야 되겠죠? X자로. 네. 서예할 때 쓰는 종이 있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이가 자동적으로 느꼈대요.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다 같이 끌고 올라가신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아우라를 느낀 그런 패기도요. 더 이상 느껴지질 않는데요.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끝이 난
사연이에요, 이게. 이야, 흔히 이제 말하는 저승사자와 차사들이 머물고 있는 집.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저승차사가 머무는 집이구나. 네, 너무 무시하네, 그런데- 이거. 네, 근데 죽었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봤던 사람 있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 사람이든 손님을 안 데리고 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르신분들이시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요양보호사분들도 안방은 한 번도 안 들어갔대요. 안방은 절대 안 들어가 봤대요. 뭐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독거노인이시니까 두 네. 분이. 이거 네.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요. 네. 저승차사가 머무는 집에 가서 심장마비 걸린 거잖아요. 네, 어떤 무당. 그쵸? 분이. 어떤 네. 무당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도망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갔다가 네가 제발로 지금 경찰서에 찾아왔어? 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자. 이러면서 데려간 것 같아. 바로. 네. 그런데 거기 법당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네네. 그 할아버지한테 아무도 말을 못 걸었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는 무당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선무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된대요. 아니, 그 근데- 할아버지를 보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 지금 아코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네. 왜 좀 더 뭔가 신빙성이 있냐면 네. 원래 무당들한테 저승차사는 엄청난 존재라고 해요. 저도 그거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얘기만 듣는데. 예, 진짜 실제로 네. 차사가 내려왔다. 무당 앞에. 그러면 엎드려 네. 절한대요. 그래서 상의를 그냥 머리채 잡고 있죠, 여성분이. 나와! 이런 식으로 있죠. 말은 못 하는데. 그게 또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 장군님이 계시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외란때 나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신 장군님이시잖아요. 큰 인물들은 분명히 네. 뭔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손분들도 두 분 다 참전 용사시잖아요. 6.25와 그리고 또 먹고 살려고 월남전까지 가신 거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거기 살생을 했던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 저는 거기서 정말 와, 너 대단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만난 거다, 할아버지. 예. 예. 정말 그걸 느꼈죠. 근데 그 고군군 사건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웃긴 거라서 아, 웃겨요? 네, 웃긴 거라서 조금 길 수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네. 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조금 이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약간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럼 네. 이어서 한번 좀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많죠. 예. 네, 많죠. 무덤가에서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고분군이요. 입장료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 그냥 산책을 하고 거기 또 학교도 많아요. 네, 학교도 많아서 조금 19금은 약간 걸러서 얘기를 할게요. 혈기왕성한 대학생 커플들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벌써 느낌 네. 왔다. 20살이 그렇잖아요. 20살, 21살. 예. 네,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네. 돈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왜 하필 근데 거기서. 예. 그리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된다고 또 가정을 하면 또 아, 오빠 예. 동생에서 연인을 또 가정을 하게 된다면 네. 산책로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똘비와 똘순이가 산책을 그냥 그때는 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데 무언가 있죠. 무엇인가가 삘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사귈래? 예, 약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산책로가 엄청 길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산책을 쭉 가는데 거기가 특정 무덤이 8개가 엄청나게 커요. 작은 무덤, 뭐 중간 무덤, 큰 무덤 많거든요. 근데 끝자락에 대표적으로 큰 무덤이 하나 있는데 똘비로 똘순이를 표현을 할게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을 맞고 거기서 뭐 합체. 여차저차 뭐 하게 됐나 봐요. 네. 하게 돼서 짜릿하잖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 좋아한다. 짜릿한데 그게 또 사귀기 전이니까. 그렇게 그날 그렇게 합체를 하고 둘이 사귀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번 또 거기를 산책을 오고 가잖아요. 또 남학생은 자취를 했나 봐요. 그 인근에서. 여자 쪽 집도 거기서 멀지 않고. 거기서 자취를 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한날 너 기억나냐? 우리의 시작이 거기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우리 거기서 한 번 더 놀러 갈래? 이렇게 됐나 봐요. 놀러 가게 돼서 또 거기서 너 피를 받아서 또
그거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남자친구 똘비가 똘순이한테 계속 우리 또 거기 가서 하자 오? 보채는 거예요 그걸. 예. 야 여기 가서 여기 짜릿하고 좋지 않느냐 이제 돗자리도 뭐 준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와갔나 봐요. 근데 뭐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좀 사귀기 좀 기간이 오래되면 여성분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한 번만 이러다가 싫다고 해서 그날 싸우게 됐나 봐요. 싸우게 되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나 봐요. 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화가 나니까 먼저 연락을 하게 됐나 봐요. 똘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신음소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거예요. 고라니 소리 아니고요? 아니 신음 전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소리가 나길래 뭐야 이거 봐라 알잖아요 바보가 네. 아닌 이상. 쳐들어갔대요. 쳐들어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집에 없는데 또 전화를 하니까 소리가 정말 적나라한 신음소리 있죠. 남자들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나길래 너 어디야 이렇게 좀 따지기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 웅웅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옹알이 하듯이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곤충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나서 여자친구가 똑똑해요. 그걸 추측을 했어요. 예. 거기다. 그래서 얘가 그 고분고는 올라가게 됐나 봐요.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어떤 이란 바람 난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그랬는데 또 다른 한테도 그러는가 보다 이러고 씩씩거리고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합체를 했던 그 무덤 앞에서 저 멀리 남자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거기서 돗자리를 깔고 스스로 하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런데 여기서 똘순이가 정말 놀란 게 예. 누구랑 정말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예. 정말 말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전화하면 또 전화는 받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눈은 뒤집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뺨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거기서 똘순이를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똘순이를 안고 엉엉 울고 이제 너무 감동받으니까 똘순이 입장에서 뭐가 도대체 감동인지 얘가 왜 이러나 이러고 일단 달래줬대요. 달래주고 집에 도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취방에 도착을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때는 말을 안 한 것 같대요. 네네. 그래도 이제 닥달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너 거기서 그 X를 하고 있었냐. 이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너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동영상을 보면서 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짜릿한. 그래도 뭐 혼자서 뭐 거기 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귀접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귀접을 하게 됐는데 하루에 한 명씩 다른 여자예요. 근데 하루에 오늘은 한 번이면 다음날은 잠시 쪽잠을 들었는데도 귀접이 되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또 잠시 잠을 들었는데 또 귀접을 하고 항상 여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에 조금 과장을 해서 한 80번 정도를 여자친구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한 80번 정도? 그렇게 된 것 같다. 예. 그럼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다크서클 내려오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는데 예. 그거는 그거대로 힘을 소화해버리면 이제 어느 순간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게 돼요. 예.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했대요. 당연히 병원을 갔죠. 다음날. 이거는 그냥 먹고 쉬면 낫는다죠. 그런데 이거를 여자친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또 창피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또 그런 말을 못하는 거고. 네. 못하니까는 그때 앞에 법당이 많다고 했죠. 법당이 많다고 했는데 산이를 만난 거예요. 산이를 만났는데 산이가 그 여성분과 남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웃으면서 이렇게 됐대요. 예.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저희 쪽에 한번 오려면 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됐대요. 바로 10분 뒤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가게 됐대요. 예. 가게 됐는데 그때 산이 보고 그 선녀무당님이 산아 네가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한번 도와줘라.
도와줘라 해서 두 분 나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해라. 혹시 산에서 합체를 했냐? 고분군 거기 묻으면 했냐? 그냥 쭈뼛쭈뼛거리다가 예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예. 혹시 한 지가 뭐 일주일 정도 됐냐? 네,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2인간만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산이가 웃으면서 구슬을 하나 줬대요. 구슬? 네, 구슬 2개를 하나 줬대요. 구슬 2개를 주고, 그리고 과일을 가져고 가서 거기서 죄송하다고 일단 인사를 해라. 그냥 정말 사과를 네. 하라고. 그냥 제일 간단하게 지내라는 거겠죠. 과일 몇 개랑 구슬 2개를 주고 그냥 사죄의 죄를 지내라고 해서 죄를 지냈대요. 네.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오늘 한 번 더 오게 될 거다. 그게 마지막일 거다. 그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이가 옆에 가서 중얼중얼 누군가를 대화를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여성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 곧 여성분 차례예요. 갑자기 그 말을 정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곧 여성분인데 정말 다행인 줄 알라고 일단 방법을 먼저 얘기를 했대요. 네. 일단은 여성분들도 집에 가면 칼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칼을 하나 샀대요. 새 칼을 사오라고 해서.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를 끊어서 칼을 돌돌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 구슬을 여러 개를 줬대요. 그 여성분한테는. 구슬을 여러 개를 주고 머리맡에 주고 한번 절하고, 그냥 정말 사자들이 절하고 그냥 그대로 자래요. 그리고 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대화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대요. 예. 당부를 하고 그날 여성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여성분을 둘러싸고 아이씨 내 차례인데 아이씨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원놈이야 이씨 이러면서 다 같이 한두 명씩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내 처녀 여기 있는데 내 짱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적 발언들이 있죠. 영가들이. 예. 그런데 그 옷차림들이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군인도 있고 신라시대 입던 옷들, 조선시대 입던 옷들, 선비들이 입던 옷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산이한테 듣기는 아마 저거 총각 귀신들이다. 그리고 똘비한테 붙은 거는 처녀 귀신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기가 잘 맞은 게 여성은 귀접을 되기 전에 끊어냈고 다행히, 똘비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을 했잖아요. 이미 지금은 벌어지고. 네. 그리고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정말 마지막 여자가 한이 많은 여자였나 봐요. 귀접을 끝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 그래서 그냥 아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죄송하다 혼자서 설득을 했던 거고, 똘순이한테는 이제 욕 한번 먹고 다음부터 절대 무덤에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깊은 이런 고분군에서 예. 그런 짓거리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벌어진다. 예.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기 세다고 자랑질 하지 마라. 나 기가 세서 뭐 귀신 따위 이길 수 있다, 뭐 해병대 귀신이라는 그거 잘못 입방정 떨다가 귀신들이 한번 해볼래 이러면 인간이 죽는데요, 그냥. 오, 예. 그러니까 그 함부로 자랑질 하지 말래요. 예. 그걸 자랑하듯이 뭐 폐가를 가고 뭐 흉가를 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짓거리 하다가 잘못 걸리면 정말 죽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산이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떼내기 쉬운 거죠. 흔히 영가분들을 타이르드 올려보내고 그냥 좋게 끝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구슬은 뭐예요? 나는 이제 흔히 무속인분들은 부적을 써주거나 뭐 염주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스님들 같은 경우. 구슬은 뭐냐면 만약에 구슬 색깔이 변하면 끝이 난 것 같대요. 안 된다고. 예. 그런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 남자친구 있죠. 처음에 조금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자신의 모습이 머리 위에 서 있죠. 옆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내 머리가 또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얘는 일단 약간 90도로 꺾여 있대요. 완전히 일자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90도로 꺾여 있어서 아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이거는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머리 맞대고 있으면
3일 길면 3년 안에 끝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예. 만약에 구슬 색깔이 변하면 끝나는 거래요. 아,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거꾸로 비춰지는 모습 있죠. 근데 그 똘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살았잖아요. 그럼 여성분은 칼에 머리를 만 건 뭐냐? 다행히 이 여자 좀 기센 집안인 것 같다. 오. 근데 여자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돌돌 만 건 뭐냐면 너 오면은 나는 이거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죽었어도 또 죽어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오. 그렇게 해서 총각 이제 남자 귀신들이 욕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깝다. 내 차례인데 아깝다. 이렇게 욕만 하고 끝이 났어요.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번째. 이야기다, 진짜. 네. 좀 우픈 이야기긴 한데, 그쵸? 그래도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필 그래요. 뭐 사랑하고 이러면 사랑에 불타오를 수는 있는데 그 네. 장소를 좀 가려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근데 정말 조심하래요. 특히 등산하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등산하다가. 그러면 이것도 등산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바라지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등산. 나중에. 네. 이거 네, 나중에 네. 썰 한번 들어봐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뭐 등산 갔다가 이렇게 좀 남편도 연가를 있고. 불러드렸어요. 네. 불러드렸다고요? 네, 그 소리가 연가를 불러드렸는데 하필 그 장소가 대박이에요. 소리가. 그 산인데, 예. 여기까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코님이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듣기가 참 쉽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첫 번째 얘기는 특히나 좀. 네, 네. 그렇죠. 어차피 뭐 아코님이 그 친구분에게 또 들으시는 이야기들 아니면 같이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래오래 함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참 우리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소는 좀 가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첫 번째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인 차사가 머물다 가는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소름 끼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정말 섬뜩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서 오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태선비님. 예, 돌비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한테 뭐 물어보시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태선비님께서 예전에 택시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젊었을 때, 20대 때. 예. 근데 그때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오늘 또 시들문이 찾아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예전에 IMF 이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오, 예. 꽤 됐죠. 90년 이전에. 이때 당시에 택시가 그 호황기였어요. 지금은 불황이고 이제 막 택시 업계가 침체됐는데, 네. 이때는 정말 그 수입이 정말 짭짤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택시를 해서. 예. 예. 1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그 택시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예. 친구들이 차가 없을 때 저는 2명 차를 구입을 하고, 야, 예. 또 뭐 시티폰이 없을 때 저는 모토로라 폰을 막 들고 다닐 정도로 잘 걸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제 친구의 권유를 받고 제가 택시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정말 한 며칠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승객이 막 내리기가 무섭게 승객들이 타기에 바빴고요. 그래갖고 그 화장실 가고 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 신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결국 페인처럼 그냥 네. 게임 페인처럼 있죠.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다 아까우니까
그걸 다 줄여가면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점점 더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만 갔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뭐라 그럴까 기묘하다고 그럴까 예. 그런 일을 겪었는데 날 떠올려 보니까 제가 온전한 뭐 말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피곤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수면 부족 현상으로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네. 이상했죠. 그냥 뭐 제 스스로가 좀 이상했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한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네. 어두운 골목길을 택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손을 들길래 제가 태웠는데요. 그 당시 너무 어두컴컴한 곳이라서 이분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뭐 40대 아주머니란 느낌? 뭐 네. 이 정도만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태우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지나고 난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제가 무언가에 홀린 상태로 승객분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이렇게 행선지도 물어보고 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물어봤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때는 막 홀려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조종하는 것처럼 저 혼자서 막 그냥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예. 부분이거든요. 좀 생각해보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기계처럼 어디론가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다다라서 희미한 가로등 불 밑에 아주머니 한 분이 또 손을 들고 계시길래 또 합승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도 등잔 밑이 좀 어둡다고 가로등 불 밑에 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네. 실루엣이 사람 형체라는 것 그리고 또 중년 아주머니 정도만 느꼈고 저는 역시나 또 행선지 안 물어보고 그냥 홀린 상태로 기계처럼 어디론가 향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이상한 상황을 전혀 인식 못하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타고 있는 승객 두 분이서 서로 소근소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들어보니까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같은 목적지로 향한다는 사실을 또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막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난 뒤에 섬뜩해지는 걸 느꼈죠. 그래서 네. 머리털이 막 쭉 펴쓰고 막 그랬는데 예. 내 스스로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두 분을 이 행선지도 안 물어보고 하청시켰을까. 그리고 예. 나는 어디를 향해 운전하고 있는 거지?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돋았는데 예. 그래도 최대한 내색 안 하려고 침착하게 태어난 척하면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는 손님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손님 죄송한데요 어디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참 일찍 또 물어보네. 여기 다 왔어. 여기 요 앞에 신호등 보이지? 요 신호등 지나서 우회전 하면 바로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대로 우회전을 했죠. 네. 근데 우회전에서 들어서니까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 한 대 겨우 비집고 지나갈 정도의 좁고 포장이 안 된 산길이 나오더군요. 근데 예. 주변에는 가로수가 막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숲으로 꽉 둘러싸서 겨우 앞에 그 차량 라이트 불빛만 비추는 것만 그 부분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순간 정말 공포에 벌벌 떨었지만 길이 금방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가도 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때 상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뒷자리에 타고 있는 승객분에게 제가 쫄은 상태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저기요 손님 차비는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이만 하차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승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형가 무섭지? 무서울 거야. 근데 어쩌나 여긴 차를 돌릴 수가 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큰 나무가 보일 거야. 그 앞에서 차를 돌리면 되니까 그냥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죠. 그러고 난 뒤에 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분이 막 비웃는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승객분이 또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땅이 꺼질 듯한 긴 한숨을 쉬면서
어휴, 총각.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총각. 내 얼굴 한번 볼래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었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택시 룸밀러는 주변이 어두워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등 뒤에서 귀신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왠지 또 뒤돌아보면 제가 또 큰 화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못 보지, 그래서 이거. 와. 못 보죠. 예.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 핸들 잡은 제 손이 느껴지더라고요. 벌벌 떠는 게. 그러면서 또 등 뒤에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흐르고 그런 상태로 목적지를 향해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로터리 형태의 큰 당산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사당 같은 게 보였고요. 이제 도착했나 싶어서 차를 세웠는데, 사당 쪽에서 네. 좀 음산하고 기괴한 이 사람 소리하고 짐승 소리하고 여자의 울음소리, 뭐 이렇게 막 믹서된 듯한 그런, 이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웃음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더니 그 소리가 점점 증폭되면서 크게 들리면서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때 저는 극도의 공포감에 잠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차비는 어떻게 받았나, 뭐 승객이 내릴 때 어떻게 내렸나, 기절했으니까 기억이 안 났겠죠. 그렇게 잠시 몸이 이렇게 굳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내 정신 좀 차리고,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당산나무 앞에 그 로터리 형태로 길이 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차를 급하게 막 돌려가지고 그 좁은 산길을 막 급가속으로 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 좁은 비탈길을 위험하게도 아마도 그 제 체감상 시속 100km 이상 밟고 나갔던 것 같은데, 빠져나오면서 막 차가 막 긁히고 막 운전석, 보조석 문짝에 막 긁히고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로 빠져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가 보이는 곳이 보이자 제가 바로 긴장이 풀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대낮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렀구나. 예, 제가 차 안에서 한 6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한동안 택시를 그만뒀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또 뭐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또다시 백수 생활을 전전했는데요. 근데 이 백수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없는 백수 말고 돈 있는 백수는 정말 바쁩니다. 이때 한참 젊고 그랬으니까, 20대니까 친구들도 많을 때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놀아달라는 친구들 연락에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이때 당시 친구들 중에 유난히 이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네. 네, 어딜 가나 있죠. 공포 영화도 좋아하지만 그 주변에 폐가 아니면 그 흉가가 있으면 뭐 밥도 안 챙겨 먹고 막 달려갈 정도로 참 열일 제쳐놓고 찾아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비디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하루 쉬는 날에 저에게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수다를 떨다가 말 끝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택시 안에서 이 기괴한 승객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당 같은 곳에서 기절했던 얘기, 이 얘기 꺼냈는데 저 싶었습니다. 이 친구 성격에 분명히 가자고 할 거거든요. 안 간다면 멱살을 끄집고 갈 친구거든요.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한 수 없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문제의 장소를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차를 새로 출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성해볼 겸 그 친구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저녁을 먹고 갔으니까 아마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여름철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길어가지고 좀 해가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기괴한 승객을 모시고 갔던 사당 입구 쪽으로 들어서니까 갑자기 확 바뀌면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냐면 좁은 길 양갈래로 막
가로수, 숲이 막 우거진 뭐 이런 곳이다 보니까 햇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너무 빼곡하다 보니까 숲이. 한낮에 아마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두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창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차 안에 에어컨도 안 틀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열대야 현상도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그 친구 이름이 돌비라고 해볼게요. 네. 그래도 되죠? 사랑해요. 네, 믿습니다. 돌비야, 찬기운 느껴지는데 너도 느껴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비도 느껴진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응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예. 돌비야, 그만 가자. 왠지 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예. 그만 가자. 여기서 약간 후진하면 되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돌비는 이 순간을 즐기는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 야, 괜찮아. 여기 오면 원래 찬기운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나만 믿고 따라와. 별일 없어. 막 이러면서 예. 야, 내가 책임질게. 이러는 거예요. 이 대답 들은 순간에 괜히 말했나 싶은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말린다고 해서 제 말 들을 녀석도 아니고. 네. 그래서 체념하면서 그 숲이 우거진 좁은 산길을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뭐 기괴한 웃음소리는 들지는 않더군요. 오. 그리고 결국 문제의 그 장소를 도착해 보니까 큰 당산나무는 역시 보였는데요. 네. 근데 그 나무 옆에 보면 사당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날 봤던 사당 같은 곳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예. 이상하네. 내가 그날 뭐 헛거 본 걸까? 헛개비를 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돌비가 갑자기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선비야. 저기 저 나무 뒤에 무덤 같은 게 있는데 무덤 맞지? 그래서 저도 그곳을 유심히 보니까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 실루엣이 봉본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 사당 같은 걸 봤는데 그게 저거였나? 저걸 착각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더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소름 돋은 이유가 뭐냐면 그날 제가 태워간 여성 승객 두 분이 그 시각에 산소에 왜 간 걸까?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또다시 급격한 공포를 느끼면서 또 막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선비가 제 등을 갑자기 탁 치더니 야, 이 녀석 쫄았구나 그러면서 야, 그럼 내 차 안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짱 박혀가지고 잠시만 음악 듣고 있어. 그러더니 아주 뭐 용감한 척, 씩씩한 척 하면서 자기 혼자 나무 뒤에 있는 무덤가로 걸어가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막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제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저기 가봤는데 저기는 공동묘지던데 큰 무덤도 많고 조그만 애기 무덤도 들어있는데 너가 그날 태운 여성 승객 두 분이 사람이 아닐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쫄아가지고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있었죠.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겨우 말을 했는데 야 얼른 내려가자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막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처에 있는 당산나무를 막 발로 막 차면서 막 아이고. 주먹질을 하면서 귀신 따위가 뭐 감히 내 친구를 가지고 놀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죄 없는 오만 당산나무를 손길질 발길질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모습 봤을 때는 마치 미친놈 같아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 짓거리를 하더니 그러다가 지쳤는지 그 친구가 자기 차에 올라타서 야, 그만 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에 시동을 켰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차 시동이 안 걸려요. 이 출고된 신형차가 말이죠. 예. 그래서 차 앞광을 열고 이렇게 배터리도 체크를 했는데 예. 배터리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서 배터리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야, 이상하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현장 출동을 불렀죠. 아, 예. 그래서 친구랑 저는 현장 출동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 주변이 더욱더 어두워져 갔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공포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돌아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쳐다본 곳이 지난번에 봤었던 사당 같은 곳이 있던 그 장소였는데 무심코 봤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몸이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아지랑이 같은 형체가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마치 그 바람에 흔들리는 광고 풍선 인형처럼 막 나풀나풀 막 움직이더라고. 좌우로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근데 분명히 좀 희미하긴 했는데 분명 사람 형체 같은 그런 실루엣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 영화를 보면 진짜 거짓말이 많았구나 진짜. 왜냐면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막 귀신 보고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굳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위 눌린 것처럼 그냥 오. 입에서 말조차 안 나옵니다. 그냥 약간 이런 뭐 비명 정도만 나오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바지에 지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고 겨우 운전석에 타고 있는 친구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이 친구 녀석도 눈치를 챘는지 네. 겁이 없다고 하는 녀석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묵념 상태로 가만히 굳어 있는 겁니다. 몸이 굳어서 차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도망을 치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더 왠지 무서울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러면 그 아지랑이 같은 미신 형체가 쫓아올 것 같고, 그렇게 막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 맞은편 산길에서 라이트 불빛이 보이는데 그제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왜냐면 견인차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차 기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이래저래 보더니 이상하네. 고개를 내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가 뭐 이상하네. 발전기 부품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부품이 고장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분이 계속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차를 견인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순간에 저랑 제 친구는 눈빛을 교환하면서 약속한 듯이 뒤를 한 번 더 돌아봤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그 사람 형체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진 않더군요. 오, 다행이다. 오. 그래서 다행히 차를 견인하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 일이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요.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예. 문제의 사건은 이제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예. 그 친구 차를 AS 센터에 맡기고 그 친구가 알바하는 비디오방으로 차 한잔할 겸 가던 길이었습니다. 네. 숨도 돌릴 겸. 근데 갑자기 막 주변이 막 교란해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와서 느닷없이 제 친구 멱살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봐도 조폭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친구에게 왜 위협을 가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항의를 했는데 그 조폭 중에 두목 같아 보이는 건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패싸움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같이 싸우던 도망간 놈이 이놈 아니냐, 그냥 돌비를 가리키면서. 예. 그래서 이놈을 끌고 가서 잡아 족쳐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 친구가 생매장 당할 수도 있고 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 친구는 조폭에게 둘러싸여서 막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좀 불행 중 다행히 제가 좀 범생이 같이 생겨서 저는 거느리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조폭분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죠. 제 친구는 싸움에 쌈자도 모르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정 의심되면은 제가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 건달분들 중에 몇 분을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비디오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 비디오방으로 갔는데 마침 여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건달분이 물었습니다. 이 친구 여기서 일하는 게 맞냐? 돌비. 그랬더니 여사장님께서 돌비는 우리 가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건달분이 오해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비디오방을 나가더군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렇죠. 정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디오방에서 저랑 제 친구랑 비디오방 사장님에게 예.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차곡차곡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여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야, 거긴 사당이 아니고 사람을 염하는 조그만 절이 있었는데 무허가로 운영되다가 주민신고로 얼마 전에 단속을 맞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관리 안 되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서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많이 부는 날에 뭐 아기나 여자 울음소리를 듣거나 종종 귀신을 목격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가는 곳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비디오방 여사장님께서 그때 당시 집으로 이사하기 몇 달 전에 거주하고 계시던 곳이 바로 제가 겪었던 문제의 장소 그 인근 그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소문으로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저와 제 친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하셨어요. 누나가 태웠던 여성 승객들은 뭐 아마도 그 절의 보살일 수도 있고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너에게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 사실인데 비디오방 사장님도 좀 신기가 있는 분이셨어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뒤에 태웠던 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 모르겠어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제목을 붙이자면 사람인가 귀신인가 뭐 이 정도로 붙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 비디오방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눈 뒤에 이제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미신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예 그러고 그냥 놀란 가슴 달랠 겸 그냥 친구랑 저는 그 근처에 있는 소주방에 갔어요. 소주방이라고 그때 유행을 했는데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신차가 부품이 고장이 났고 또 조폭들이 또 제 친구에게 막 달려들어서 뭐 생매장 당할 뻔한 얘기,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연습해 왔는데 막 설마 별일 있겠어? 그리고 술 마시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저는 그 백수 생활이 좀 지겨워가지고 다시 택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일한 지 한 이틀 만에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졸음운전 사고였는데 눈 떠보니까 외과병원 입원 치료이더라고요. 옆에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간병하고 계셨고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서 어머님께 내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택시 운전하다가 졸은 상태에서 도로가에 큰 가로등을 시속 100km 가까이 들어박았는데 차 앞에 본넷 앞부분이 운전석까지 밀고 들어올 정도로 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조상이 돌봤다. 안 그러면 이미 죽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입은 상처로 가슴, 무릎, 팔 막 크게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몇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희한한 여성 승객 두 분을 태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 여성 승객분이 한 말이
총각,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이 부분. 아마 제 추측이거든요. 네. 이 말이 아마 제게 앞으로 큰 사고가 닥칠 수 있으니까 뭐 조심해라. 이런 충고를 하려는 얘기 아니었을까. 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추측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저는 퇴원을 했는데 그동안 이 돌비는 병문안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퇴원하자마자 돌비 집으로 찾아갔죠. 네. 그래서 돌비 집으로 도착해서 초인종을 띵동 눌러보니까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마중 나와주시면서 저에게 살짝 귀뜸으로 야 돌비가 요즘 이상하다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돌비 방에 들어갔는데 돌비를 봤는데 저를 쳐다보기는커녕 어머님들 입는 옷 같은 거를 입고 막 허공도 쳐다보고 침도 뱉고 막 육두 문자를 퍼붓고 이 눈에 어떤 초점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안이 벙벙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니 이 상태에 이대로 놔뒀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다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근데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막 그냥 우울증만 처방해 주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자초지정 말씀을 어머님께 상세하게 설명 다 드렸고요. 이 씨는 안 믿지만 물에 빠진 사람 뭐 지푸라기라도 좀 건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네. 용하다는 무당집이라도 좀 찾아가보자 이렇게 재촉을 했죠. 어머님께서도 승낙을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난 게 그 비디오빵 여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빵 사장님께서 돌비 상태를 보면서 엄청 놀라면서 내가 잘하는 점을 잘 보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여기선 조금 먼 곳이다. 차로 가면 한 40분 거리쯤 된다. 네.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도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자리에 돌비랑 같이 타고 있는 네. 어머님께서 갑자기 어머 저긴데 이거 나 꿈에서 봤는데 이거 산봉우리 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옆자리에 타고 계시는 비디오빵 사장님께서 놀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려던 곳이 바로 저 근처입니다. 산봉우리 근처에 우리가 갈 점집이 있어요. 어머 되게 신기하네. 이러시더군요. 아마 꿈에서 미리 암시를 해준 것 같네요. 이러셨는데 그리고 돌비 어머님께서 가르친 산봉우리 방향으로 비포장 도로를 향해서 한 10분 정도 차로 달리니까 네. 허름한 판잣집 같은 곳이 보였고요. 그 안에 불상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차 소리를 들었는지 판잣집에서 등이 굽고 시야가 몇 개밖에 없는 할머님께서 마중을 나오셨는데 비디오빵 사장님과 마셔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네.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야 이거 짧은 시일 내에 그 장소를 찾아가서 당산나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신을 달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절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친구 어머니하고 의식을 할 날짜를 잡고 그날 그 굿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접하는 거라서 무슨 어떤 의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떤 형태로 있냐면 뭐 간단한 제사 음식을 챙겨가지고 당산나무 앞에서 잠시 이렇게 막 어떤 뭐 주술 같은 거 네.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뭐 한자가 섞인 뭐 주술 같은 거를 막 외우시고 그러고 난 뒤에 무릎 꿇고 있는 돌비에게 검 같은 거, 긴 검, 장군 검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걸로 막 이렇게 내리치는 의식을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막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산소 주변을 막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 잘 들어봐라. 야, 한밤중에 니네들 잘 자고 있는데 어떤 외딴 놈이 니네 집에 찾아와서. 침입하면은 너 좋겠어? 안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따끔한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제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의식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며칠이 지난 뒤에 제 친구 돌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 녀석 말짱한 거예요. 오, 목소리가. 괜찮아졌구나. 오. 예. 거짓말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싶어서 다시는 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예.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좀 깨달았던. 이야. 다행히도 그런 일이 괜찮아졌네요, 다행히. 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뭐 돈을 밝히신다거나 점은 보시는데 돈을 밝히시고 그런 분은 또 아니셨던 걸로 또 기억을 하거든요. 오, 예. 예. 아무튼 얘기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야. 일단은 태선비님, 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택시를 하시면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 말을 할 때 네. 있잖아요, 뒤에서. 예. 그러면 안에 룸미러가 있는데 그걸로 봐도 잘 안 보였나요, 뒤에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죠. 와. 낮에 가도 안 보일 상태인데 예. 밤이니까 또 일부러 그 룸밀러 안에 등을 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인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극도의 공포감에 떨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예. 오늘 태선비님께서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상상을 해본단 말이죠. 근데 총각, 예. 총각 계속 총각 같은 말을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내 얼굴 좀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보겠지 당연히 여기서. 아니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사람이었다고 해도 정말 무서울 것 같고 막 소름 끼치거든요. 지금 예. 생각해보다. 그렇죠. 네. 사람이어도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어차피 예전 일이고 과거의 네. 일이다 보니까 여기가 네. 큰 지역이 어디였는지만 말씀이 가능하세요? 예, 뭐 과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울산입니다. 울산 태화동. 울산 태화동 딱 거기까지만. 울산 네. 태화동 사시는 분들은 공포에 떠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네, 오늘 맞습니다. 태선비님 차분한 말투로 정말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택시를 하시면서 예전에 엄청 과거의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근데 정말 과거에 울산 태화동에서 겪었던 정말 섬뜩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정말 저처럼 많이 무서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